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목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상 속 IT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일상 IT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어저께 녹음을 해놓고 아침에 올렸다가 제가 실수해서 가격이 틀린 거를 김정님께서 바로 올려주셔갖고 바로 내리고 다시 한번 녹음을 해서 전해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LG전자의 애플망고 충전기 업체 인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LG전자가 전기차 충전기 전문 업체인 애플망고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LG전자만 인수를 한 건 아니고요. 함께 인수를 한 거예요. LG전자가 60%의 지분을 가지고 나머지 40%는 GS에너지 그리고 GS네오텍이 함께 합니다. 세 개의 회사가 함께 인수했기 때문에 각각 시너지가 날 것도 예상이 되고 있죠. 애플망고 같은 경우에는 충전기를 전문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역을 보게 되면 201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품은 그 완속 충전기, 그러니까 조금 느리게 충전되는 거 갖고 있고 DC 급속 충전기도 가지고 있고요. AC와 DC 파워 모듈이라는 것도 갖고 있습니다. 슬림형 충전기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여기 또 특수 기술로는 화재 예방 기술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런 기술들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서 인수를 했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가격이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고객센터의 견적문의 쪽에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고요. 역시 우리 또 구글링을 해보게 되니까 구글에 나와 있는 가격 보게 되면은 비공용 개인 7W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금액 정도라면은 뭐 그렇게까지 비싼 거는 아니죠. 네, 가정용으로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설치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네요. 완속 충전기 진짜 컴팩트한 디자인이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즘과 같이 전기차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고 전원주택에 난 필요한 승용차를 살 거야 이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EV 트럭 같은 경우에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유용할 수 있겠죠. 지금 보니까 다시 봐도 예쁘네요. 괜찮네요. 신설에 따른 분리금을 보더라도 저렴한 편입니다. 자, 우선 왜 인수를 했나 생각해 보게 되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안에 전기차 충전기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한다 그래요. 그 전기차 충전기를 공급 확대할 예정에 들어가져 있고 GS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충전기 제조에서 운영까지 충전과 관련된 사업들을 확장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이슈에서는 한 가지만 챙기면 될 것 같아요. 전기차도 성장하고 있지만 전기차와 관련한 수많은 파생 기회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자동차 관련된 조금이라도 관련된 거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은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앞으로 충전기는 더 늘어날 걸로 보이네요. 자, 두 번째 입니다. 블록체인에서 솔라나 알고 계시죠? 이 솔라나에서 스마트폰 사과를 예약 판매한다는 소식이에요. 사실 뭐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요즘엔. 우리 유명한 얘기들이 있죠. 한참 스마트폰 잘 나갈 때에는 여러분들이 도면만 가지고서 중국에 가서 보여주기만 하면 뭐 일주일이면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폰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 다만 규모의 경제가 됐기 때문에 만들고 나서 이것도 어떻게 판매할 것이냐. 요즘에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은 스펙도 중요하기도 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감성이라든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생업체가 그래서 뛰어드는 거 힘든 일이에요. 일본의 발뮤다 같은 경우에도 폰을 만들었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회사들도 참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회사가 뛰어들게 된 겁니다. 이 솔라나를 갖고 있는 솔라나 랩스가 사가라는 이름의 스마트폰을 공개를 했어요. 트위터에도 관련된 것들이 올라왔는데 대놓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는 모바일에서도 크립토를 할 시간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웹 베이스로 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PC 앞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죠. 모바일 쪽은 보안이 약하다 라는 이야기 때문이기도 했었는데요.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영상이 올라와져 있고 트위터를 통해서도 짧은 영상은 올라와져 있어요. 공식적으로 판매를 시작했기 때문에 솔라나 모바일.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프리오더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이트에 들어와서 넘겨보고 있는데 뭐 거의 아이폰이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폰, 갤럭시 이런 거 공개하는 것처럼 페이지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여기에 좀 특수한 기능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구매를 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잠깐 좀 봐볼까요? 프리오더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프리오더 할 수 있고, 자, 쭉 내려가게 되면은 사가 패스가 커밍, 그리고 스타트 빌딩 SDK가 제공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정리해 보게 되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들은 이제 웹 3.0이라고 이야기를 먼저 나왔어요. 근데 웹 3.0 폰이 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뭐 당연히 뭐 블록체인이니까 3.0까지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우리 3.0이라고 한다면 가장적인 기본이 참여한 것만큼의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개발자를 위해서 솔라나 모바일 스택이 제공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또 개발할 수 있는 것들, 수많은 것들 제공해준다. 전자지갑을 위한 시드 볼트, 그러니까 우리 하드웨어적인 전자지갑을 쓰는 경우들도 있고 웹베이스로 연결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전자지갑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다양한 크립토랑 연결이 되어서 코인도 주고받을 수 있고 NFT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는 보안이 필수일 텐데 그 부분은 책임져 주겠다라는 얘기겠죠. 결제를 위한 솔라나 페이도 적용이 되고, 블록체인 방식에는 애블티 앱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 그리고 NFT 마켓플레이스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OS는 안드로이드가 적용이 됐어요. 6.67인치 정도의 디스플레이 갖고 있고 12기가 램, 그리고 512기가의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금액을 보게 되면은 이 금액이 지금 $1,000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은 한 130만 원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고, 프리오더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문하시게 되면 우리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배대지를 이용하셔야겠죠. 자, 얘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러면 과연 다른 스마트폰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을 것이냐? 글쎄요. 이 블록체인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라면은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금액이 저렴하죠. $1,000 정도라고 하는 것들은 요즘 웬만한 스마트폰이 200만 원 이 정도까지도 생각하다 보니까 전 당연히 그 정도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출시는 2023년도 초고요. 예약금 $100는 먼저 걸어 놓으셔야 돼요. 자, 하나 더 정리하면 이런 시도가 처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삼성 갤럭시 같은 경우에도 삼성 블록체인 월렛이라는 걸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많이 홍보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초반에 나왔을 때 홍보를 좀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전혀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2020년도 초에는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 X에서 크라이튼 폰을 출시했습니다. 이거 역시도 삼성이랑 같이 손을 잡고 갤럭시 노트 10을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성차순 1000명한테는 2000클레이를 줬고 구매 고객 전원한테 2000클레이를 지급해서 여러분들이 1000명 안에 드셨다고 한다면 총 4000클레이 정도를 받을 수 있는 폰이었었죠. 그때 당시에 클레이 금액만 계산하더라도 한 9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폰은 정말 싸게 사는 거다. 그 이후에 클레이가 한번 급상승했었죠. 5천 원 넘게. 그렇게 따지게 되면 엄청나게 좋은 기회를 저도 놓쳤고 여러분도 놓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많은 회사들이 시도했었습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것들을. 그런데 그 시장 상황도 있고 법적인 규제도 있다 보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삼성 같은 경우에도 대대적인 홍보를 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 전문 회사라든지 코인에 관련된 회사라든지 이렇게 보이는 걸 좀 싫어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기존에 있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그렇게 조심성을 가진 것들하고 솔라나라고 하는 대놓고 블록체인 쪽, 그리고 코인 쪽, 체인 쪽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회사가 뛰어드는 건 좀 다르겠죠. 게다가 금액도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세컨폰 정도로, 그리고 개발을 위한 폰으로다가 아니면 지갑을 위해서 하나를 좀 구매를 하겠다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 조만간 예약 판매 수량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초니까 저희도 기억했다가 그때 한번 또 다시 보도록 하죠. 저는 마지막 얘기입니다. 미국의 아마존에서 갖고 있는 스피커 에코 3D들 알고 계시죠? 아마존 에코가 있고 에코 닷이 있고 에코 쇼가 있고 다양하게 들어있고, 그리고 요즘에 에코 프레임도 있죠. 이제 스마트 안경이고요. 자,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다 에코란 이름을 쓰고 있어요. 브랜드명은 에코를 쓰고 있지만 여기 들어가 있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렉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코 버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1세대를 귀에 꽂고서 알렉사라고 호출하게 되면은 바로 대답을 해줘요. 자, 그렇게 공동의 경험을 인공지능으로 다 주겠다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이걸 보게 되면은 인공지능은 어디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냥 육체만 바꾸는 거니까 볼 수 있는데, 잘 만든 서비스이고 그동안에 제일 처음 등장했던 스마트 스피커이기도 하니까 막대한 양의 빅데이터 수집이 끝나 있을 겁니다. 어깨 1위이기도 하고요. 자, 바로 여기에서 22일 고인의 목소리를 복제할 수 있는 기능도 출시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이거로 해놓겠다고 대놓고 얘기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보여주는 가운데 그렇게도 가능하다. 누구든지 1분 미만의 음성 샘플만 있으면 복제가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 더 논란이 되기 시작하면서 일파만파 커지기 시작했었던 겁니다. 우선 놀라운 거는 음성을 인식한다는 기술하고요, 음성을 합성한다는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 클로버 서비스가 있죠. 네이버 클로버를 보게 되면은 인공지능 합성 기술이 이미 들어가져 있고 인공지능 성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조합해서 목소리를 대신하는 것들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뛰어넘는 기술들로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목소리 톤, 활동들, 특히 모습까지도 수집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제 얼굴과 제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서 인공지능이 지금처럼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이미 그렇게 하는 시도도 있기는 합니다만. 자, 우리가 고민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너무 사람을 닮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거부감이에요. 저도 거부감이 있고 여러분도 거부감이 있을 거거든요. 여기 윤리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긍정적인 점이라고 한다면 정말 보고 싶은 가족과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건 좋은 부분이죠. 그런데 또 이제 잊혀질 관리라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사이버 추모라고 한다면 적용할 수 있는 점은 많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추모라고 하는 것들은 고인에 대해서 뭔가 좀 그 경외심을 가지고서 하는 것들이 좀 있죠. 이렇게 복제된 목소리에 대한 소유권이 또 누구한테 가게 될 것이냐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논란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생각보다 미래가 더 가까이 왔다. 이런 논란들 지금부터 고민해 두지 않으면 해결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IT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 소식이었습니다. 알렉사 논란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솔라나 스마트폰사가 예약 판매에 대한 얘기들, LG전자, 애플망고 공동 인수에 대한 이야기 정리했습니다. 네, 김정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말씀해 주셔서 혹시 또 제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틀린 내용이 있거나 하시면은 언제든지 지금처럼 댓글 달아주시면 바로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일상 IT였습니다.